저희 수업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희 첫날이라서 좀 오리엔테이션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나눠드린 핸드아웃 자료들 꺼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분도 앞에 핸드아웃 봐주시고요. 필기구랑 같이 준비해 주세요. 네, 다 준비되셨으면은 우선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박예진 강사고 현재 토플 기본반서부터 실전반까지 강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중급반뿐만 아니라 다른 레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계시면은 저한테 따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리딩 준비물부터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준비물 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로 주교재 나와 있습니다. 자, 주교재는 해커스 리딩 인터미디어 교재로 활용을 하실 거고 구입처 오른쪽에 써 있죠. 13층에 가시면은 이제 교재 판매처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구입하시면 되고요. 주교재는 매 수업 시간마다 활용할 예정이니까 꼭 반드시 지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준비물은 부교재. 우리 부교재는 토플 RC 중급반 부교재로 활용을 하실 거고요. 이거 구입처만 좀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구입처가 13층이 아닌 10층에 올라가셔서 구입 따로 하셔야 되시고 10층은 해커스 이제 주관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복사집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교재 따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 끝나시고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 교재는 해커스 보케블러리 책이고요. 우리 해커스 복화 책은 이제 초록 색깔 교재입니다. 토플용으로 나온 교재고요. 걔네들은 필수로 구입을 해서 지금부터 단어를 차근차근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 내에도 중급반 교재인 단어 다루실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외우겠지만 거기다 추가로 초록 복화 책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지 단어에 대한 준비를 그래도 철저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꼭 구입하셔서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반별 게시판에다가 그 해커스 복화책을 이용해서 시험지 만드는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링크 타고 가시면은 스스로 직접 시험지 만드실 수도 있고 하니까 활용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토플 리딩 구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밑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토플 시험에 앞서서 토플 리딩이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서는 시험에 대한 계획을 짜주셔야 돼요. 시간이라든지 뭐 나는 한 지문당 이런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풀 거고 또 이 문제 유형에서는 한 몇 점짜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특징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세 가지 지문, 가로치고 더미 제외라고 되어 있죠. 자, 세 개 지문이 원래는 이제 정해져 있는 지문의 개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게 되면은 4개의 지문을 보게 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더미라는 거는 추가 지문을 얘기를 해요. 근데 괄호치고 점수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래 3개 지문이지만 가끔 운이 나쁘면 4개 지문까지 나오게 될 수 있고요. 이거 랜덤으로 걸리는 지문이에요. 추가 지문은. 그래서 내가 4개 지문을 보건 3개 지문을 보건 어쨌든 채점은 3개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더미가 리딩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리딩에서 더미가 걸릴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서는 여러분 연습하실 때에도 세 지문 풀면은 보통 시간도 세 지문에 맞춰 나오거든요. 네 지문 풀면은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내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한 지문당 10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한 지문당 10개면 세 지문 나오게 되면 몇 문제 출제될까요? 30문제 출제가 될 거고 더미까지 나오게 되면은 몇 문제? 그쵸, 40문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항 개수도 이제 내가 나오는 지문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한번 확인할게요. 시작! 54분 시간이 주어지고요. 자, 54분은 세 지문 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지문당 18분씩으로 내가 스스로 시간을 재시면서 시험을 봐주셔야 되고요. 더미가 걸리는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 18분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2분이 돼요. 54분 혹은 72분으로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거 읽어볼게요. 시작. 문장의 길이가 길고 문단이 많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니까 별표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플 시험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게 이 지문 내에서는 문장 자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문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빨리 해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니까 계속해서 내가 문장만 해석하고 있을 수 없거든요. 문장 해석도 하면서 문제도 푸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문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플 지문은 문단이 여러 가지로 구조를 갖추고 있을 거예요. 토익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항상 토플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이 문단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읽으실 때도 단순하게 문장 해석에만 중점 두시면 안 되고 문단과 문단의 관계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느냐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네 번째 거를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달 목표를 좀 세워봤거든요. 밑에 있는 85점을 막기 위한 전략들 3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전략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제 유형에 따라 읽는 방법 다르게 하기. 자, 우선은 저희가 어쨌든 이게 시험이니까 지문만 잘 읽는다고 점수가 잘 나오진 않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파악을 먼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바만 잘 파악을 하면은 완벽하게 해석을 못해도 정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대비하려면은 유형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 문제 유형 옆에다가 쓸게요. 몇 개 유형이 있는지. 리딩에는 총 9개 유형이 존재하고요. 저희 이번 달에 9개 유형 모두 다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형마다 뭘 다르게 한다? 읽는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어떤 유형에서는 꼼꼼하게 읽는 걸 원할 때도 있고요. 어떤 유형은 그냥 빨리 읽어도 찾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할 건지는 제가 수업 시간 내에 전략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제풀이 정확도 높이기. 자, 바로 안에도 볼까요? 정답 기준과 오답 기준 외우기. 자,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얼추 정답 같아 보이는 애들이 4개 중에는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항상. 사지선다 선택지가 나오죠. A, B, C, D로 나올 텐데 넷 중에 2개 보기는 확실히 아니구나, 잘 제거가 될 수 있는데 남은 2개가 항상 헷갈리게 돼요. 그 남은 2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때 ETS가 정답으로 많이 하는지, 어떤 때 ETS가 또 오답을 많이 출제를 하는지 그 패턴들을 익혀두실수록 내가 문제를 좀 더 정확히 풀 수 있는 거니까 패턴도 같이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드릴 내용이고요. 마지막 3번째 또 읽어볼게요. 시작! 토플 리딩에 맞는 방법으로 독해 연습. 자, 독해 연습에 또 동그라미 쳐줄게요. 자, 독해 하실 때는 어디에 초점 맞출 거냐? 그냥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초점 맞추지 않아요. 문제에서 물어볼 만한 사항들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좀 써드릴게요. 첫 번째, ETS가 되게 출제를 많이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인과관계. 이거는 여러분이 좀 미리 써주신 다음에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인과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원인과 결과를 내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를 짚어놓으셔야 돼요. 왜냐? 문제로 많이 나올 거거든요. 원인도 많이 물어보고 결과도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식어와 선행사 관계에서 문제 출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또 수식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투부정사도 수식어로 쓸 때가 있고, 뭐 분사로 쓸 때도 있고, 관계 대명사로 쓸 때도 있고, 뭐 전치사 구로 쓸 때도 있어요.
다양한 수식어들의 패턴들을 일단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수식어 안에 있는 내용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지, 선행사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누구 꾸며주고 있냐 이거를 계속 내가 의식적으로 찾는 거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번 달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제가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읽는 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놨어요. 앞에 위에서 봤던 1번 전략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 표에 보시면은 왼쪽 부분에는 세부사항, 오른쪽 부분은 주제 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부사항 확인 유형, 얘네들은 1번부터 9번까지가 출제가 돼요. 자, 이것도 같이 적어줄게요.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1번부터 9번까지는 되게 뭘 물어보냐. 세부적인 내용들을 물어봐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문을 찾아가가지고 그 문장을 봐야지만 내가 정답을 찾을 수 있게 출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주제를 찾는 문제 유형은 지문 내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유형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단락의 주제를 찾게끔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단락에서 정말로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나왔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얘네가 원하는 포인트가 아니겠죠. 그래서 주제 확인은 몇 번 나올까요? 그렇죠. 10번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ETS가 원하는 거는 주제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세부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 포인트 다 원하는 거거든요. 그때 세부사항 확인 유형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내가 세세한 내용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느냐, 빨리 확인할 수 있느냐. 동그라미 칠게요. 지문 내의 구조, 미리 알아야 함. 그래서 지문 내 구조의 동그라미, 미리의 동그라미 칠게요. 이따 저희가 이제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그때 이제 지문과 보기가 똑같은 내용을 찾아봐 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한 게 있어요. 일치 문제라고 하거든요. 자, 일치 문제는 ABCD 보기를 줘요. 이 ABCD 보기를 주고 지문 내에서 ABCD 중에 제일 똑같은 게 누구였어? 물어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찾아서 지문에서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비교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걸 잘 이제 이용을 해보셔야 되겠죠. 왜 문제가 될까? 지문에 보면은 워낙 문장이 많고 또 문장이 길기 때문에 A번 보기가 어디쯤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B번 보기를 분명 본 것 같긴 한데 어디에 나왔더라? 하면서 이제 헤매시는 거예요. 그 헤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꼼꼼하게 확인을 할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충 확인하게 되면 당연히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ABCD를 꼼꼼하게 비교하는 시간은 많이 늘리기 위해서 찾는 시간을 좀 축소를 시키셔야, 단축을 시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지문 내에서 A번이 어디 있는지 찾기를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잖아요. 결국에는 지문의 구조를 아시면 돼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지문 내에서 흐름이 바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흐름이 확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예시관계 구조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바뀔 때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조 찾는 연습들을 꼭 같이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제 찾는 유형들은 주제는 단락의 주제들을 찾기 원하거든요. 근데 단락이 여러 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단락의 관계를 꼭 파악을 하게끔 출제를 해요. 단락 안에 있는 주제만 찾지 말고 그 단락과 다음 단락의 주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정말 잘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락 관계 찾는 연습들도 반드시 해주셔야지만 주제 확인 문제에서 이제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오늘은 개요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지문 읽어나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들을 채워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노트 태깅 전략은 나중에 설명드릴 부분이라서 이건 좀 스킵을 할 거고요. 자, 뒤쪽에 넘겨볼게요. 뒷장 넘겨보시면 뒷장에 RC에서 겪는 문제 해결 방법이라 써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리딩할 때 독해 실력에서 어떤 게 많이 문제가 되느냐를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3가지 내용들을 조금 미리 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같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단어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일단 토플 시험 지문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전공 지식 분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를 미리 많이 외울수록 지문이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초록색 복화책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어 외우기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두 번째는 문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해석이 좀 정확하지 않거나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는 자주 나오는 문법을 익힐 건데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들 있죠. 이거 위에다가 써보세요. 수식어 구조. 결국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식어가 많이 달려나왔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읽으실 때 수식어 구조들을 확인을 하고 수식어를 묶는 거를 연습을 계속 하실 거예요. 나중에 시험장 가서 물론 묶을 수가 없죠. 저희는 뭐 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묶다 보시면 눈으로도 나중에 저절로 묶이기 때문에 일단 책에다가 다 표시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거고, 3번째, 문단 내 문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단을 다 읽고 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문장 내에서 어떻게 지문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통해 키워드 뽑는 거 연습하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써주세요. 키워드 뽑기. 그래서 문장도 그냥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외는 것들이 연습을 할 거고요. 자, 키워드 뽑는 연습이 가장 어려워요. 사실 문장 읽고 났을 때 어떤 게 중요할까? 그거를 찾는 거를 밑에서 우리 연습 문제 3개를 통해서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예시 1번 있죠? 1번하고 괄호. while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셨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중요한 단어 같아요 싶은 게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while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ile today quilts are often regarded as works of art, hung on walls for the purpose of decorating a room, they were traditionally a practical way of making use of worn out, cast off, or outgrown clothing. 자, 제가 시간 조금 드릴게요.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또 천천히 보시고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핵심이라는 거의 기준점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ETS 생각하는 걸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ETS가 생각하는 핵심의 정보 기준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장 안의 관계. 이 관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인과관계도 될 수 있고 대조도 될 수 있고 뭐 시간 순서 이런 것도 다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ETS가 이런 문장을 만들 때에는 보통 문장에다가 관계를 넣어놔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어 while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 while이라는 부사절이 알려주고자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물론 동시동작도 있지만 보통 while 썼을 때는 대조관계일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문장이 끝나는 지점이 컴마잖아요. 이 컴마 앞에까지의 문장과 컴마 뒤에서부터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돼야 되겠죠. 대조관계 얘기해주고 싶어서 쓴 거기 때문에 공통된 점을 찾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를 찾으셔야지 그게 정말 내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우리 첫 번째 while절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힌트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럴 때 보통 시간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today라는 시간 나와있죠. 오늘날이라는 시간으로 적혀져 있고, 자, 오늘날과 대조가 되는 특징을 컴마 뒤쪽에서 찾아보실 거예요. 시간 대조는 뭐가 될까요? 어떤 단어가? traditionally. 그쵸? 그래서 일단 이것만 보시면은 아, 시간이 바뀐 거구나 라는 초점, 이제 그 핵심을 알 수 있고, 그다음 시간만 바뀌진 않겠죠? 시간과 더불어 내용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봤더니 뒤에
they라는 대명사는 앞에 있는 퀼트를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퀼트만 가지고는 키워드 전달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대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퀼트의 역할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들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 있는 퀼트는요, works of art라는 표현을 썼죠. 얘는 예술작품으로 여겨진다. 근데 뒤에 있는 우리 옛날에는 works of art와 대조되는 특성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게 대조가 될까요? practical. 그쵸? 뭐 worn out, cast off, outgrown clothing 이런 거는 뭐 세부사항인 거고 예술 작품이 완전 반대가 되는 거는 얘가 실용적으로 쓰였었다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뽑아내시면은 내가 다른 걸 안 보셔도 아 지금 이 내용이 얘기해주고자 하는 바가 옛날의 퀼트의 역할과 오늘의 퀼트 역할을 대조를 시켜주는 거구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정말 잘 읽었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자,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연습 문제 한번 보실 거고요. 두 번째 연습 문제에서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시간 순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간 순서를 찾으셔서 키워드를 뽑으실 거예요. 시간 순서가 나왔을 때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를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모든 시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가 시간을 알려주는 힌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1번 연습 문제에서는 while라는 관계가 나와 있는데 2번에서는 첫 번째 힌트로 and라는 병렬 구조가 나왔거든요. 병렬은 그냥 나열일 때도 있지만 시간일 때도 있죠. 그리고 투부정사 표시할게요. 투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투부정사도 시간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때 시간 얘기해 줄 수 있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일 때. 부사적 용법일 때는 결과라는 이제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일 수 있으니까 결과가 돼버리면은 시간 순서상 나중 순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thus라는 이 인과관계 시그널 있죠. thus 그러므로란 뜻. 이것도 역시 시간을 알려줘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글을 쓸 때 뭐 미국인들도 한국 사람 마찬가지니까 실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 순서가 순서대로 가겠죠. 뒤죽박죽인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순서가 and 앞에 있는데요. 두 번째 순서가 and 뒤에 있는 utilize. 그리고 세 번째가 투부정사. 그 네 번째는 thus 뒤에 있는 마지막 분사 구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여러 번 나왔을 때는 분명 이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프로세스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최종 결과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정리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결과 볼게요. Generating sustenance for the plant. 식물을 위해서 sustenance 하면 음식물을 얘기를 하죠. 자양분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무슨 과정이에요? 식물을 위해 음식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정리되죠? 나중에 이런 문장이 한 문단 안에 9개가 막 들어가 있어요. 연달아서 막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게 계속 과정일 때가 있어요. 그 과정들을 내가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항상 흐름을 따라가시게 되면은 결과를 위주로 보시고 키워드 뽑아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걸 볼 건데 세 번째 거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긴 문장이 나왔을 때 어디서 좀 끊어야 될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첫 번째 in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n a socio-economic context. 여기까지는 뭐 수식어 구간이고 아직 주어가 안 나왔죠. 항상 주어 동사 찾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주어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시작! Steam power 동사는
intertwine the processe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저는 보통 한 문장 나오면 일단 끊어요. 뒤에까지만 이어나가게 되면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문장, 주어, 동사 나오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끊어 놓습니다. 이것까지만 해석해 볼게요. 수식어만 빼버릴 거고요. 스팀 파워부터 해석해 볼게요. 스팀 파워가 intertwined, 밀접하게 엮습니다. 그때 엮는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뒤에 나오죠. 과정을 엮어요. 어떤 과정이에요?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밀접하게 연관을 짓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스팀 파워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대절, 시작. That fueled spectacular growth in Britain's economy over the course of the 19th century. 여기까지 끊을게요. 컴마가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죠. 한번 쉬었다가 끊어줘. 그리고 뒤에는 위치절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치절 새롭게 나오기 전까지만 먼저 해석할게요. 자, 대절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절 해석하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대세 들어갈 명사를 찾아서 대입을 시키시면 돼요. 여기서 대세에 들어갈 명사는 누굴까요? 자, 앞에 나왔던 이 industrialization과 urbanization의 과정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입할 거예요. 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이 fueled라는 단어가 동사가 되겠죠. 대절의 동사. 공급을 시킵니다. 무엇을 공급시켰냐 봤더니 영국의 경제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공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기서 이제 뭐가 키워드가 될까요? 자, 지금까지 읽은 단어가 되게 많아요. 스팀 파워도 있고 산업화도 있고 도시화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 경제성장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일단 이것도 뭘까요? 우리 intertwine이라는 동사에서 이미 인과관계가 생겨요. 스팀 파워가 없었으면은 뒤에 있는 게 관련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절 안에 동사 있죠. fuel도 마찬가지로 인과관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결국에 이것도 과정이에요. 스팀 파워 때문에 뭐가 성장하게 된 거죠? 경제 성장하게 된 과정이구나. 중간에 있는 내용까지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랑 최종 결과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더 플러스 reverberation 읽어볼게요. 진짜 The reverberations of which brought fundamental changes to all of Western civilization. 자,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이 위치에 들어갈 명사를 골라주셔야 돼요. 이 위치 들어갈 명사는 뭘까요? 그것의 영향력이에요. 앞에 나왔던 이렇게 영국이 경제 성장했던 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최종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문장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의 영향력은 결국에 영국뿐만 아니라 어디에 변화를 일으킨다? 서부 국가의 근본적 변화를 다 일으키게 된다. 이것도 역시 reverberation 자체가 영향이기 때문에 인과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어떤 키워드를 정리된다? 스팀 파워로 시작이 됐어요. 결국에는 서부 문명이 변화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읽는 패턴 자체를 내가 이전에 읽었던 패턴과 조금 변화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보통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해석해요? 그냥 단어 하나하나 뜻 찾는 거에 집중을 하잖아요. 단어 하나하나 다 찾다 보면은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 엄청 막 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는 물론 중요하지만 얘네가 물어보는 건 단어 하나하나 다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핵심을 물어봐요, 항상. 핵심에서 문제 출제 않고 핵심 이해했어, 안 했어, 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저희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번 달 목표만 잘 일단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번 달 목표는 일단은 문제 유형들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독해 연습할 때 이 문제형에 맞춰서 독해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전략은 같이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럼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오늘은 이제 찰스 아이브라는 지문을 같이 보실 건데요.
27페이지 봐주시고 책 없으신 분들은 나눠드린 핸드아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이제 중급반에서 지문이 조금 길어져요. 기본반 때 배웠던 내용보다도 단락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초점 맞추실 부분은 단락들 사이의 관계 같은 것들 초점 맞추실 거고, 또 그 전에 앞서서는 문장 사이의 관계도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문단 내 흐름 어떻게 되는지,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읽고 났을 때 내가 이 지문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우선은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주제를 알려줍니다. 시작! Charles Ives 하면 누가 봐도 사람 이름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다 예상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번 단락의 역할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단락을 옆에다가 써주세요. 항상 ETS는 서론을 꼭 써놔요. 단락 중에서 첫 번째 단락에다가. 그럼 서론에서 내가 내용이 어떤 게 중요할지를 미리 예상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서론에서는 첫 번째, 배경 지식이 나와요. 근데 우리 배경 지식에서는 문제 출제를 많이는 안 해요. 근데 배경 지식보다는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빨리 읽고 지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디가 배경 지식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배경 지식 확인 잘 하셔야 되시고,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주제를 알려줘요. 찰스 아이브만 딱 나오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이제 서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찰스 아이브의 이러이러한 면모들이 나올 거라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목표는 뭐예요? 주제 찾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주제가 어디 있을까? 자, 그럼 주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냥 읽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거예요. 자, 맨 뒤에 넘겨보시면 20번 문제가 나옵니다.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원래는 10번인데 지금 얘가 10번부터 시작이 되었죠. 1번 문제가. 그래서 번호가 2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마지막 문제는 항상 요약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 요약 문제에서는 네모 박스 안에다가 주제문을 알려줘요. 이걸 가지고 지문 요약해봐. 이게 주제예요. 자, 읽어볼게요. 찰스 아이브부터 시작. Charles Ives was an accomplished businessman and composer. 자, 어때요? 아까 제목보다 길어졌죠? 길어지면 디테일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찰스 아이브는 나눠드린 핸드아웃이 없을 수도 있네요. 마지막 장은 제가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돼요. 앞쪽에. 찰스 아이브는 어떤 사람이에요? accomplish 하면은 일단 내용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공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성공한 비즈니스맨 and 별표 칠게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ETS는 관계를 물어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and라는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앞에 것만 나오지 않고 뒤에 것도 나올 거란 관계거든요. 그럼 단락에서 어떤 단락은 비즈니스맨 나올 수 있고 어떤 단락은 컴포저 나와야 된다. 그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나는 이제 찰스 아이브만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업가였던 거 찾고 플러스 작곡가였던 거 찾아야 되겠다. 이 사업이나 작곡가가 아닌 내용은 뭐예요? 버리는 내용이 돼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좁혀 나가셔야지 지문에서 읽을 내용과 안 읽을 내용들이 좀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적인 거여야 돼요. 실패한 내용들에 대한 것보다는 성공에 관련된 걸 찾고 싶어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앞쪽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 글을 읽어볼 거예요. 방금 읽었던 그 주제문이 어디쯤 나오는지 찾으시면서 읽으실 거예요. 첫 번째 문장 읽으실 때 저희 항상 주어 동사 표시하면서 읽어주세요. 처음에는 born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Born in 1874, Charles Ives developed an interest in music as a child. 자, 주어 동사 표시 먼저 해볼게요. 이 문장은 짧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첫날이니까. 자, 일단 앞쪽에 수식어 달려있죠. 이렇게 수식어가 어떤 패턴 잘려 나오는지 잘 보시면 나중에 해석할 때 도움 돼요. 분사구로서 나오는 수식어고요. 분사가 앞에 달려있으면 보통은
뒤에 있는 주어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데 뒤에 있는 문장보다는 시간 순서상 이전에 했던 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태어난 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이어나가면서 얘가 어렸을 때 얘기까지 해줍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얘가 성공했던 내용이냐 사업적인 내용 안 나왔죠? 그냥 음악에 흥미 있었어는 주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앞에 문장과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게 시간 순서로 흘러가는 건지 어떤 관계인 건지 읽어볼게요. 시작. He watched public performances of his father, George Ives, an army band leader. 여기까지만 끊어놓고 볼게요. 다음으로 나오기 전까지. 자, 이 사람, he라고 나오면 이미 흐름이 어떻게 돼요? 이어진다라는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계속 누구에 대한 얘기? 찰스 아이브에 대한 얘기인데 딱 봐도 아직 성공한 게 없죠. 그냥 얘가 보았다. 주어, 동사까지 나옵니다. 아직까지 성공한 게 없어요. 그냥 아빠 거 봤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동격 컴마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이렇게 이것도 구조예요. 우리 army band leader 앞에 컴마 있고 뒤에도 컴마 있죠. 이런 거 안에 껴있는 애들. 이게 바로 수식어예요. 근데 이번에 수식어는 어떻게 났다? 앞에 컴마, 뒤에 컴마 이렇게 껴놓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and 뒤로 넘어갈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nd took music lessons starting from a young age. 자, 여러분 여기서 young age 동그라미 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도 나이가 나왔죠. 언제였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도 as a child니까 어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어릴 때 얘기를 해주는 구간입니다. 자, 근데 아직도 성공은 안 나왔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작. Ives went on to enroll in Yale University. 여기서 university만 보셔도 어때요? 시간서 바뀌었구나 알 수 있죠. 더 이상 어릴 때가 아니라 대학생이 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성공했는지 볼게요. 계속해서 studying부터 시작. Studying and composing religious choral pieces under music teacher Horatio Parker. 자, 여기서 우리 studying 그리고 composing 구간을 쫙 다 묶어 놓을 거예요. 이것도 많이 쓰이는 구조거든요.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주절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사구예요. 이런 분사구도 많이 나오게 돼요. 계속해서 이거는 이 분사구가 지금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생략된 주어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설명인지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공부를 할 만한 소재가 앞에 주절에 있는 단어가 돼야 되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아이브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아이브 찾아놓고 그 다음에 해석하시면 돼요. 아이브가 공부했고 컴포징을 합니다. 자, 아직도 성공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시작. He also. 자, also 표시할게요. also는 앞에 내용과 조금 흐름 바뀔 거야, 추가될 거야 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랑 똑같은 내용 나올 거 예상하지 마시고 앞에 거랑 달라진 걸 찾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Served as a church organist for more than a decade during his teenage and college years. 자, 지금 앞에서 안 나왔던 거 뭐 있어요? 앞에는 공부하고 작곡했던 거밖에 안 나왔거든요. 새롭게 나온 거, 오르가니스트. 뭔가 연주자로서 또 했었었다. 역시나 시간대는 언제예요? 티네이지나 커리지 이럴 때니까 계속 시간대는 비슷한 시간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아직도 성공은 안 나와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시작. yet 표시할게요. yet 하면은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하지만의 의미거든요. yet은요. 그러면 이제 주제가 좀 바뀔 수도 있어. 대조관계를 보시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For most of his life, he was a businessman 하면은 앞에서 안 나왔던 내용이 키워드가 돼야 되겠죠. 앞에 안 나왔던 게 뭘까요? businessman. 그렇죠. 앞에까지는 계속 이 사람이 그냥 학생 때 얘기, 뭐 공부했었는데 그것도 막 음악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도 이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businessman, 회사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It was only after his death that he became famous for his music. 여기서 우리 뒤에 있는 대절 안에서 주어 동사 찾아보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달려있는 대절 안에 주어 동사 표시 한번 해볼게요. 주어는 he, 동사는 became이죠. 이게 진짜 주어 동사예요. 왜냐하면 이 구문은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강조해줄 단어가 어디 써있냐. E 플러스 비동사 뒤에 나온 단어가 강조 어구예요.
단어를 강조하려고 아무 의미가 없는 주어 동사를 앞에다 붙여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어 동사는 뒤에 있어요. 주어 동사부터 해석해 볼게요. 그가 됩니다. 뭐가 돼요? 유명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이후에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Only after his death니까 죽음 이후에 유명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죽기 전이었잖아요. 그쵸? 죽기 전에 안 유명했다는 얘기 무슨 뜻일까요? 성공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죽기 전에는. 즉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하는 게 주제문이죠.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이었어. 사업가였어. 그리고 이 사람이 성공도 했어. 음악으로. 근데 그 음악 성공은 언제 한 거다? 죽은 이후에만 한 거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걸 기억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앞에 걸 막 기억해서 막 뭔가 찾아야지 하지 말고 뒤에 있는 문장을 기억하셔야지 다음 단락의 주제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번 단락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줄 읽어보시고 앞에 나왔던 주제문과의 관계 생각해 보실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I've joined the insurance agency Charles H. Raymond Company in 1899. 여기까지만 해석 한번 해보실 건데 해석하기 전에 앞에 나왔던 내용과 겹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뭐가 겹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브가 인슈런스 에이전시에 가입을 했던 얘기는 결국에 비즈니스맨이었던 면모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인슈런스 에이전시 하면 이제 보험기관이니까 보험기관 가입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and 뒤에 넘어가 볼게요. And by 1907 had founded a joint business with his friend Julian Murray. 그럼 여기서도 비즈니스가 조금 중심적인 내용을 눈에 띄죠. 결국에 우리 2번 단락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앞에 나왔던 서론에서 정해진 주제 중에서도 비즈니스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1단락의 서론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주제까지 알려주고 끝났죠? 그럼 이제 2단락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본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론. 본론의 역할은 뭐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주제를 풀어쓰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주제 중에 누가 얘기가 나올 건지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을 먼저 알고서는 읽으셔야지 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즈니스맨에 대한 면모구나.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성공한 거 찾아야 돼요. 성공한 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성공한 거 나올 거예요. 시작! Ives and Mary succeeded. 이게 눈에 띄어야 되겠죠. 아, 이 사람이 사업가 성공한 거구나. 근데 앞단락에서 마지막 문장에 얘기해주지 않았던 내용이 뭐예요? 보험으로 성공한 거구나. 좀 이어나가시는 거야.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볼게요. and부터 시작. And I've enjoyed a long career as an insurance executive. 계속 나오죠. 커리어, 인슈런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나오면은 뭘까요? 중요한 얘기 될 수밖에 없어요. ETS가 반복했는데 문제를 안 낸다? 그런 경우는 보통 없어요. 보통 문제를 내기 때문에 반복을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자, 계속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시작! During much of his lifetime, his success in the business world. 이게 계속 뭐예요? 반복되는 표현이죠. 그럼 내가 머릿속에 다른 걸 남기시면 안 돼요. 뭐 줄리안 미르 이런 것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비즈니스로 성공했구나. 그게 보험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By the time으로 시작. By the time he retired in 1930. 자, 이제 retire, 이제 시간 지났죠? 퇴직합니다. 주어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Ives and Mary had become the largest firm of its kind in the nation. 이 사람이 했던 회사가 뭐였어요? 보험회사였죠. 그 보험회사가 어떻게 된다? 가장 큰 회사가 됩니다.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막 largest firm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ABCD에서 문제 출 때가 되면은 그때 지문 읽으시면서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꼼꼼하게 말고 흐름만 보시면 돼요. 다음은 계속 볼게요. Ives부터 시작. Ives was certainly known as a competent businessman among his peers. 여기까지 보시면 competent businessman 나오죠. 여전히 사업적인 면모로 능력 있었어 얘기해주고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동격 컴마 뒤쪽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 A man who was sharp-witted.
and perfectly adapted money-making enterprises. 여기까지만 보셔도 계속 되게 돈 잘 벌었다, 성공했다까지 나옵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중요한 힌트 나오죠. but이라는 힌트와 also라는 힌트 같이 한번 표시해 놓을게요. but also. but also. 자, but also는 어떤 힌트예요? 이제부터 앞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진 않겠죠. 뭔가 흐름이 바뀌겠죠. 보통 이런 데서 문제 되겠죠. A, B, C, D를 찾을 때 A번 보기가 이 앞에 있는지 아니면 뒤에 있는지 이런 걸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but also 뒤쪽으로 어떻게 추가가 되는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was also respected for upholding the humanitarian ideals of the insurance industry.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앞에 안 나왔던 내용, 단어가 뭘까? 인슈런스는 나왔어요. 그쵸? 인슈런스를 잡으시면 안 돼요. 앞에서 안 나왔던 거 뭐예요? 리스펙트 받은 거 안 나왔죠. 얘는 존경받은 게 아니라 앞에는 뭐예요?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존경을 받은 거구나. 그리고 for이라는 이 힌트가 인과 얘기해주는 힌트죠. 왜 존경받은 거예요? humanitarian, 인간적이니까. 이것도 안 나왔죠. 앞에까지는 돈 잘 벌고 되게 능력 좋고 이거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제부터 흐름 바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의 인간적 면모를 얘기해 줄 거예요. 읽어볼게요. 진짜. I've managed to avoid the corruption scandal.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놓고 해석해 볼게요. I've는 매니지를 했어요. 뭐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뭘 피하는 거예요? corruption scandal 하면은 부정부패 피하는 거를 매니지를 했다. 부정부패 피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어나가 볼게요. 이 부정부패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대절해서 해줍니다. That were prevalent during his time. 이 부정부패는 그 당시 때는 되게 만연했었어요. 근데 얘는 아는 거죠. 그리고 and 뒤로 넘어갈게요. And never hesitated. 절대 주저 안 해요. 뭐 하는 것을? regard insurance. 인슈런스 보는 걸 주저 안 해요. 뭐로써 보다 할 때 우리 as라는 전치사 쓰죠. 뭐로 보는 걸 주저 않는다? means of promoting the benefit of the public이니까 공공이득을 촉진시키는 걸로 보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공공의 이득을 위해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 마지막 지금 읽은 문장 이거 해석할 때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이미 버덜소가 나왔기 때문에 흐름은 정해진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 면모 계속 얘기해 줄 거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읽는 게 빨라져야 돼요. 자, 마지막까지 읽을게요. 시작. I've viewed insurance as a pragmatic example of shared responsibility. 마지막까지 좋은 얘기 나오죠. 뭔가 좋아 보이는 단어 뭐 있어요? 이 사람의 책임감. 그쵸? 책임감 가지고 뭐 이랬다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이번 단어를 딱 읽고 났을 때 머릿속에 남아야 될 키워드가 뭐가 돼야 될까요? 문제를 풀기 쉽게 만들려면 ABC 찾아가기 쉽게 만들려면 일단 2번 단락의 버덜소 앞에 부분은 성공한 면모였구나. 뒤에 부분은 존경받았고 인간적 면모였구나.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좀 졸리죠? 자, 이제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자, 오른쪽에 문제 보실 거예요. 12번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 12번 문제는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질문 읽어보셨을 때 얘가 2번 단락의 전체를 보라는 문제인지 아니면 2번 단락의 앞쪽 보는 문제인지 아니면 버덜소 뒤에 보는 문제인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진짜. According to paragraph 2, Ives was respected as a businessman because he. 자, 일단 위에 볼지 밑에 볼지 정해주는 키워드 있죠. respect. 그러면 2번 단락에 얘는 어딜 보고 푸는 문제? 버덜소 뒤에 보고 푸는 문제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절대 2번 문제 풀 때는 위에 있는 거를 미리 읽어서 꼼꼼하게 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문제가 여기서 안 나온 거야. 위에서는 안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부터 내가 위에 것부터 다 꼼꼼하게 해석해놔야지 하시면은 잘못된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시간남이 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구간들 찾기 쉽게끔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가 물어볼 게 되게 뻔해요. because라고 나왔죠. 그럼 뭐 물어보는 문제예요? 원인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 관계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ET에서 물어보는 거 정말 뻔하죠. 그냥 찾아가가지고 관계 확인해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까 지문에 인거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아까 respect 뒤에 for이란 전치사 있죠. 이런 힌트를 내가 많이 외워놓으면 놓을수록 찾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왜 존경받았다? 인간적인 것 때문에. 우리 A, B, C, D 중에서 인간적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보기만 고르시면 되겠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A, B, C, D를. 여기서도 찾는 시간은 줄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인간적 면모가 안 들어간 보기를 제거하면서. 그러면 A번은 humanitarian 들어가 있죠. B번은 어떻게 나왔어요? largest form은 언제 나온 거죠? 버덜소 앞에서 나왔죠. 빨리 빼셔야 돼요. 해석할 게 아니라. 그 다음 C번 볼게요. 여기서 인간적인 거 하나도 안 나왔죠. 경쟁의 저자래 이런 건 인간적인 게 아니거든요. 빼시고 D번 인간적인 거 안 나왔죠. Convince the public of the virtue of his enterprise.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for 뒤에 나온 적 있나만 비교하시면 돼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은 안 되는 보기죠. 정답은 A번 해주시면 돼요.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 시험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험이 이 A, B, C, D를 냈다가 해서 A, B, C, D를 완벽하게 다 읽고 계시면은 절대로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읽으실 때부터 얘가 뭘 낼까 예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얘가 낼 거가 이런 분이 나올 것 같아. 그런 패턴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같이 읽는 거 연습해 볼 거고요. 자, 오늘 숙제는 제가 지문 읽어오는 거 내드릴 거예요. 3번 단락 읽어오고 4번 단락, 5번 단락 이렇게 읽어오실 거예요. 3, 4, 5번. 읽으실 건데 읽으셨을 때 뭐 해야 될까요? 3번 단락에서 나오는 내용과 2번 단락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얘가 비즈니스에 계속 해주는지 아니면 흐름 바뀌었는지 보셔야 되고 3번 단락 읽으셨을 때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시면 안 되겠죠? 이 내용 중에서 이거는 중요한 것 같다 싶은 거를 옆에다가 써놓으실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우리 아까 2번 단락에서는 버덜소 앞뒤 내용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3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뭔가 흐름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는 힌트만 써보시면 돼요. 왜냐?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볼 게 구조. 어디 찾아갈 거야? 물어볼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